여러분, 단 하나의 물건이 평범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순식간에 괴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그 끔찍했던 하룻밤의 기록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건 말이죠. 다락방 바닥 틈새로 그 모든 걸 숨죽여 지켜봐야 했던 한 남자의 생생한 목격담입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인간 영혼의 값은 과연 얼마일까요? 좀 무거운 질문인가요? 근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요. 탐욕이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켰을 때 한 인간이 자기 영혼을 과연 얼마에 팔아넘길 수 있는지 그 끔찍한 답을 보여주거든요. 그 추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부부에겐 그 값이 45,000프랑이었고요. 그리고 그들 위 다락방에 숨어있던 한 남자에겐 글쎄요, 거의 목숨값이나 마찬가지였죠. 자,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인간들, 그리고 그 모든 걸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남자의 시선으로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그 남자가 바로 접니다. 제 이름은 베르투치오. 당시 저는 법을 피해 도망다니는 밀수업자 신세였죠. 세관원들 눈을 피해서 겨우 숨어든 곳이 바로 보케르 길목에 있는 아주 낡고 허름한 여관이었어요. 그곳에 삐걱거리는 다락방, 거기가 저의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정말 쥐 죽은 듯이 고요했거든요. 그래서 제 발밑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관 주인인 가스파르 카드드루스, 그리고 그의 아내 라카론 쿵트가 나누는 이야기였는데 어떤 신부님하고 믿을 수 없는 선물에 대한 이야기였죠. 뭐랄까 평생의 가난을 보상받을 엄청난 행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카두루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신부님이 우리를 속인 게 아니었어. 다이아몬드는 진짜야. 아!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흥분 너머에서 아주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탐욕이 마침내 스르륵 눈을 뜨는 소리를요. 다이아몬드의 그 반짝임이 그들의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한 겁니다. 자, 바로 그때였어요. 이야기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온 거죠. 파리에서 온 보석상 조안느라는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이 사람의 등장은 그 부부의 막연했던 행운을 아주 구체적인 돈,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유혹으로 바꿔놓는 말 그대로 촉매제가 되어버립니다. 45,000프랑. 여러분, 이 숫자가 당시 가난에 찌든 여관 주인 부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게 그냥 큰 돈,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지긋지긋한 가난을 끝내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꿈의 티켓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비극으로 향하는 초대장이기도 했습니다. 보석상은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자기 권총 2자루를 딱 보여주면서 이러는 겁니다. 여기 짖으면서 동시에 물어뜯는 개들이 있지? 하고요. 자기는 돈이랑 총만 있으면 뭐든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정말 가장 위험한 맹수, 바로 인간의 탐욕이 바로 자기 턱 밑에서 어르렁거리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때마침 밖에서는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들 폭풍우가 몰아쳐서 보석상에 발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관 안에서는요,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폭풍이 카드루스 부부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고 있었죠. 둘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는데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오가는 그 사악한 계획을 정말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의 가장 어둡고 끔찍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제가 이 다락방 바닥 틈새로 똑똑히 목격하고 제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된 그날 밤 그 살인극의 전말입니다. 왜 저 사람을 여기서 자고 가라고 한 거야? 아내인 라 카르콘트가 남편에게 던진 이 차가운 속삭임. 이건 그냥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자는 서로에게 보내는 악마의 신호였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남아있었을지 모를 마지막 인간성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리는 순간이었죠.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더니 아래층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가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끔찍한 비명. 잠시 동안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소리가 이어지다가 이내 모든 게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공포에 질려서 숨조차 쉴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에 카드루스가 다시 촉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셔츠는 온통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죠.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죽은 보석상의 주머니를 뒤져서 그 다이아몬드와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범죄를 부추기던 아내 라 칼콩트가 갑자기 무슨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던 걸까요? 아니면 돈을 혼자 차지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녀가 도망치려 하자 카드루스는 단 한순간의 주저도 없이 자기 아내의 등 뒤에 총을 쏘아버렸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발견된 그녀의 시신은 목이 끔찍하게 찢어져 있었죠. 탐욕이 결국 공범마저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저는 겨우 용기를 내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살해당한 보석상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가슴에 난 세 군데의 깊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죠. 한때 그토록 영롱하게 반짝이던 다이아몬드가 불러온 하룻밤의 대가. 그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정말 혹시나 보석상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실납 같은 희망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주 짧은 연민의 순간이 오히려 저를 이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냐면 바로 그 순간 저를 쫓던 세관원들이 들이닥쳤거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두 구의 시신, 피가 낭자한 살육의 현장,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저. 밀수 없자 모든 정황 증거가 완벽하게 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기회 같은 건 아예 없었죠. 그렇게 저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돼서 님으로 끌려갔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2달은 정말 살아있는 지옥이었어요. 밤마다 그날의 끔찍한 광경이 떠올라 저를 괴롭혔고 진짜 범인인 카드루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재판날은 다가오는데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아, 내 운명은 이걸로 끝이구나. 꼼짝없이 살인범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그냥 모든 걸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 다이아몬드를 카드루스에게 남기고 갔던 미스테리한 인물, 바로 부조니 신부님. 그분만이 제 무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저의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조니 신부님께서 저를 위해 애써주신 덕분에 멀리 바른 나라까지 도망쳤던 카드루스가 결국 체포되었고 그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 끔찍한 지옥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하룻밤의 탐욕이 남긴 최종 결산표입니다. 한번 보세요. 오만했던 보석상 조아느는 살해당했고 탐욕에 눈이 멀었던 아내 라카룬크는 남편에게 살해당했죠. 그리고 그 모든 걸 저지른 가스파르 카드루스는 탐욕과 배신의 대가로 종신노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목격자였던 저는 풀려났지만 제 목숨을 구해준 그 미스터리한 은인에게 평생 갚아야 할 빚을 지게 된 셈이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죠. 하지만 그 후로도 평생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과연 이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대한 판 위에서 누군가 말을 움직이는 거대한 섭리였을까? 부조니 신부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고 이 모든 일은 그저 우연의 연속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글쎄요. 그 판단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